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가 생각보다 후폭풍이 좀 커 보이는데 무엇보다 여당 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더라고요. 임명직 당직자가 전원 사퇴하는 거는 전국구 선거 패배했을 때나 나오는 그림인데 그래봤자 구청장 선거 하나 진 거예요. 다들 너무 거기에 의미 부여를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이제 다른 점이 좀 뭐냐 하면 민주당은 이재명이라는 차기 대선 주자를 중심으로 모든 게 짜여진 그러니까 이른바 대선 캠프 정당이에요. 이런 정당은 거의 모든 정권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당의 모든 원칙, 메시지, 행동, 강령 이런 게 그 차기 대권 주자 한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요. 정당이라는 게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역할을 해야 하는 이런 곳인데 그런 점에서는 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대선 캠프 정당은 대선이 있는 해에 대선이 벌어지는 그 몇 개월 동안만 작동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국민의힘은 이미 대선 캠프가 대통령 선거 승리 직후에 해산이 됐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뭘 짜여지고 이런 정당이 되질 못해요. 여당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을 차기 대권 주자로 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2012년 총선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던 박근혜 의원이 비대위원장에 오르면서 여당을 장악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박근혜가 총선을 이끌 때 내세운 정책이나 정강들 이런 게 대부분 그 당시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미 정부가 레임덕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박근혜 행동에 어떤 제재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곧 대선도 찾아오니까 보수 지지층들도 차기 대권 주자였던 박근혜한테 큰 기대를 걸었던 상황이고 한마디로 박근혜가 하고 싶었던 대로 할 수 있었던 선거가 2012년 선거였어요. 이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어떤 대선 캠프 정당의 모습이거든요. 당대표가 이렇게 대선을 목표로 정당의 선거를 설계를 하면 물론 좋은 점도 있죠.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것처럼 당대표가 가진 이미지가 선거를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뭐 단식을 하고 그런 허약한 모습을 지팡이 짚고 나타나가지고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근데 이거는 모든 선거에 다 적용이 가능한 모델이 절대 아니에요. 총선을 대선 캠프 꾸리듯이 치른다는 거는 절대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을 전국에서 뽑는 선거가 아니라 전국의 각각 후보들이 수백 명 나와 치르는 지방선거의 성격이 더 강하단 말이에요. 총선은. 대선 캠프 정당의 모델은 이런 선거에 절대 성공을 못해요. 2012년 총선의 경우에는 그해 겨울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었던 건데 다른 총선에서 이런 모델로 선거를 치르면은 대선 후보인 당대표가 이끄는 지역에서는 성공을 거둘지 몰라도 그 외곽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후보들이 당대표의 그림자에 가려져서 자기 장점을 발휘하지 못하는 악조건이 만들어져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총선이 아니라 마치 대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치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에는 후보가 김태우였고 민주당에는 이제 진교훈이라는 듣보잡이 후보였긴 했지만 사실상 이재명이 후보였던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서로 체급이 너무 달랐죠. 또 일개 작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당의 역량을 총동원했던 게 선거에 대한 어떤 전국적인 관심도만 높아져가지고 오히려 부작용을 낳기도 했던 거예요. 후보의 어떤 모습은 사라지고 그냥 이재명 한 사람만 남았던 선거잖아요. 국민의힘이 이런 선거를 이기려면 이재명에 맞설 만한 정도의 후보를 내주던가 그게 아니면 어마어마한 당근책을 강서구에 내놔야 되는데 둘 다 하기 어렵죠. 현실적으로.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민주당이 얻은 표가 13만 7천 표거든요. 작년 지방선거 때 강서구에서 민주당이 얻은 표가 12만 5천 표예요. 그러니까 작년 지방선거보다 이번 보궐선거가 12,000표 정도 늘었죠. 그런데 2018년 지방선거 때는 민주당이 18만 표가 넘게 나왔어요. 그리고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4만 표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이재명이란 대선 주자까지 앞세워서 얻은 게 13만 표 정도라는 거예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작년 지방선거 때 13만 2천 표를 얻어가지고 김태우가 당선이 됐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9,500표 얻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2014년 지방선거 때는 10만 표 얻었고 2018년 지방선거 때는 7만 7천 표 얻었어요. 저번 지방선거에서 김태우가 13만 표 넘게 받고 당선된 게 좀 특이한 거였어요. 강서구는 그냥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한 14만 표 정도 나오는 동네고 국민의힘은 그냥 10만 표 안팎으로 나오는 동네인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국민의힘에 뭐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긴 하죠. 전에도 얘기했지만 선거 기량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민주당하고 좀 차이가 보여요.
이거는 이전 선거에서들도 보였던 문제긴 한데 보수가 탄핵을 거치면서 기술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잃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분당을 하고 또 탄핵을 당하고 또 뭐 적폐청산이다 뭐다 하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보수는 어떤 조직력을 가지고 선거를 이기곤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작동을 잘 못해요. 중앙당이 어떻든 간에 지역 조직이 좀 많이 부실한 편이거든요. 각 지방마다 보면은 그 지역마다 단체들이 많아요. 무슨 스포츠 모임, 취미 모임, 뭐 등산 모임, 뭐 무슨 모임 해가지고 모임들이 많은데 이런 곳이 다 선거 때 후보들이 찾아다니면서 표를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려면 이런 모임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분포가 되고 있고 또 어떤 모임을 더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야 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내서 다가가야 할지 이런 걸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여의도에 있는 중앙당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조직원들이 오랫동안 그곳과 접촉을 하고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알게 되는 거거든요. 즉 선거운동원들의 어떤 학력, 뭐 경력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스테이터스보다 실제로 그 지역에서 발로 뛰어온 경험치가 더 중요한 곳이란 말이에요. 지방은. 최근까지 보수정당의 선거가 지방에서 유독 강했던 이유는 이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근데 탄핵 사태 거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보수가 분열해 있으면서 조직적으로 이걸 재건을 못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지역의 어떤 모임이나 단체들도 계속 여러 번 바뀌는데 이런 걸 전혀 캐치를 못했단 말이죠. 2012년 총선에서 박근혜가 다 지고 있던 선거를 뒤집었던 이유는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지방을 공략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2020년처럼 완전히 폭망하지 않으려면 일단 이 지방부터 선점을 좀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대선 캠프 모델은 국민의힘에는 그나마 이점이 되거든요. 이재명을 앞세운 총선 방식은 강서구에서는 먹힐 수 있죠. 그런데 지방에서는 먹히기 힘들어요. 지방선거는 그 지역 활동가들이 뛰어야 할 영역이지 절대 중앙당이 뭘 한다고 먹히는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가 선거의 여왕이 된 이유는 중앙에서 뭔가 정권을 휘두르고 이렇게 돼서 된 게 아니거든요. 박근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방에 있는 할머니들의 아이돌이었단 말이에요. 요즘에 그 트로트 가수 뭐 임영웅이나 뭐 이런 사람들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 당시 박근혜가 그런 포지션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본인이 100배 활용을 할 줄 알았던 거고 이재명이 지난 대선 보면은 윤석열을 이긴 곳은 호남을 빼면 수도권하고 세종시 정도거든요. 서울에서는 윤석열한테 약간 뒤지기는 했지만 수도권에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나머지 지방에서는 다 졌어요. 인기가 영 아니라는 소리죠, 지방에서. 예를 들면 강원도 보면 윤석열하고 이재명 득표 차이가 10%가 훨씬 넘어요. 충청도 지역에서도 5% 이상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이게 전국 선거의 득표를 합산해가지고 모아보니까 이재명이 윤석열하고 0.7% 차이밖에 안 났던 거지. 총선은 전국 합산이 아니라 지역 개별 선거란 말이에요. 대선 결과를 그대로 총선에 적용하면 수도권에서는 여당하고 야당이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지만 지방에서는 호남을 빼면 전부 민주당 패배가 나와요. 실제로 지방선거에서 결과 그대로 나왔었죠. 하지만 지금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좀 낮은 편이니까 내년 총선이 지난 지방선거나 대선처럼 유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을 설계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아마 수도권에 굉장히 주력을 할 거예요.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이 전체 300석 중에 121석을 차지하거든요. 지역구 의석이 한 253석 정도 되니까 그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민주당은 2020년처럼 수도권을 석권할 전략을 쓸 거예요. 이게 자기네들한테 가장 좋은 전략이니까. 어차피 호남은 그대로 자기한테 들어올 거고 수도권 석권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조금만 선전을 하면 150석 이상은 쉽게 먹는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 국민의힘이 이런 민주당의 전략에 똑같이 정면으로 맞서서 수도권의 선거 역량을 총동원하면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처럼 제 예상으로는 민주당이 130에서 한 160석 가져가는 거는 쉬울 거고 국민의힘은 100석에서 130석 정도로 지게 될 거예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드러났듯이 수도권은 여당한테 그렇게 쉬운 지역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방을 더 공략을 해야 돼요. 일단 지방에서 보면 호남을 제외하면 한 100석 정도가 남는데 이거는 일단 확보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도권을 완전히 내주면 물론 안 되겠지만 어차피 2020년 선거처럼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때 선거는 코로나 이슈가 큰 부분을 차지해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지금은 아니죠.
게다가 수도권은 좀 복잡한데 서울은 일단 지금 형세로는 반반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경기도는 또 다르거든요. 경기도는 마치 서울 같은 경기도가 있고 지방 같은 경기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분당, 판교, 일산 이런 신도시 지역 이런 데는 서울이나 좀 다름없는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파주, 뭐 용인, 뭐 양평 뭐 이런 데는 지방색이 더 크죠. 그러니까 경기도는 똑같은 경기도지만 그 지역마다 공략법이 다 달라요. 2016년 총선을 보면 국민의힘이 경기도에서 승리한 지역은 거의가 지방에 가까운 지역이에요. 도시화된 경기도 지역은 민주당이 좀 이기고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진 건 바로 이 지방에 가까운 경기도를 다 내줬기 때문이거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보면 경기도지사는 국민의힘이 졌지만 기초단체장 쪽에선 경기도 외곽에서 다 이겼어요. 이것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답안이 눈앞에 있는데 해법을 엉뚱한 데서 찾으면 안 되죠. 당대표 바꿔라, 누가 당을 지휘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정치공학의 영역이에요.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힘에 지금 필요한 거는 쇄신인 거는 맞는데 그 쇄신이 들어가야 될 지점은 여의도 중앙당이 아니라 그 당대표가 아니라 바로 지역 조직이에요. 지금까지는 지역 조직이 중앙당에서 인적 자원 동원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딱 그 모양새죠. 뭐 이재명 지키자 하면은 지역에서 버스 타고 다 모여들잖아요. 국민의힘은 절대 지역 조직을 이런 식으로 다루면 안 돼요. 지역에서 뛰는 일꾼들이 100% 자기 역량을 발휘하도록 오히려 중앙당에서 지원을 지방에 해줄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박근혜가 2012년에 이겼던 게 바로 이런 방식이었어요. 김무성이 2016년에 총선을 말아먹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그때 공천파동이 일어났는데 중앙당이 이런 식으로 지나치게 흔들리니까 지역 조직에 대한 총선 지원을 전혀 못 해준 거예요. 어차피 제한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역의 에너지를 지방에서 약탈을 해가지고 중앙 싸움에 올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선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수도권에 올인을 하겠다고 지역에 지원으로 들어가야 될 탄약을 싸그리 그냥 서울 수도권에 집중을 해버리면 지방도 지고 수도권도 져요. 벌써부터 뭐 조금 이름 있는 사람들, 뭐 나경원, 뭐 하태경 이런 사람들 막 험지 출마론 막 이런 거 나오고 있는데 험지는 어차피 험지예요. 험지대로 놔두고 이길 만한 곳은 확실하게 이기고 가는 전략이 더 낫다고 저는 보거든요. 2012년 총선 때 박근혜가 문재인이 출마했던 439에다가 20대의 어떤 손수저를 꽂아넣죠. 험지에는 어떤 고만고만한 중량급 인물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파격적인 도전이 더 나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 지역 선거에서는 이기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의 어떤 관심도를 높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게 선거공학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게 1순위인 거고 그러려면 오히려 당에서 건전한 목소리를 많이 내고 용산 대통령 시대에 좀 더 이런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에 필요한 거는 선거를 설계할 아키텍처가 필요한 거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거는 대통령실의 조직을 좀 더 개방적으로 개편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이거를 막 당대표를 바꿔야 된다,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러면은 이거는 당하고 정부 양쪽 모두 혼란으로 빠져드는 길이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길은 아니죠. 김기현 대표가 무슨 차기 대권에 욕심을 갖고 있어서 공천에 자기 사람 마구 꽂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거나 아니면 대통령하고 심하게 반목을 하거나 뭐 이러면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그냥 중간에서 관리나 하는 관리형 인물이란 말이에요. 하여간 선거 결과 때문에 여당 지지층이 위기감을 좀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지나친 위기감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 어느 정도의 위기감을 갖고 있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게 원래 총선 앞두고 좀 내보낼 이야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거 일부를 좀 이번에 내보내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